자, 이번 현역가왕 준결승 최종 2라운드 막장전에 결승 진출자 탑10까지 어떻게 방송 보시면서 나는 좀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됐다 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시면서 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누군가에게는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점수와 말이 되는 결과인가?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탈락 후보로 강력하게 꼽혔던 제하 가수의 첫 번째 무대가 펼쳐졌죠. 까딱 집중 안 하면 그냥 방출될 것 같다. 스스로도 방출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 준결승 2라운드 막장전은 각 가수들이 가장 자신이 잘 부르는 형태의 노래와 편곡을 통해 필살기 무대를 펼쳐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하 역시 자신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형태의 발라드 느낌으로 노래를 불렀죠. 자, 하지만 이 첫 번째 무대라서 그런지 가창력으로 노래를 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노래에 리듬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뭔가 평소 실력보다 8에서 9 정도만 내고 있지 않냐라는 서른도님의 이 냉철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윤명선 작곡가는 정말 잘했다.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눈빛을 대중들과 소통하며 보여준 중요한 무대였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승보다 값진 무대라고 했는데 이 윤명선 작곡가의 말이 과연 빗바래졌을까요? 아니면 맞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공개된 점수는 345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였죠. 저는 이 점수를 봤을 때 이미 제하 가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마스터들도 총점의 반밖에 안 된다. 이건 사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스터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다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연예인 점수보다 관객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나태주 씨의 아주 예리한 판단. 저는 전문 분석 유튜버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예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경민 씨의 노래 무대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되면서 사실 그 나이대에 결국 뛰어넘지 못한 실력을 보였다라며 338점 역시나 굉장히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좀 반전을 줬던 건 이 가사가 자신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태주 씨의 이 삶의 애환이 담긴 정말 좀 보기 어려운 퍼포먼스와 이 노래 실력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줬죠. 굉장한 노력파다. 그러면서 이 많은 마스터들이 힘을 내라 라고 응원을 줬고, 그에 반면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나태주 씨가 처음으로 400점을 돌파한 475점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래 300점대만 나와도 잘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400점을 돌파하며 보여줬고, 그 다음 노지훈 씨가 자신의 누나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애처롭게 불렀던 이 노래 무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대 점수가 사실 407점을 받게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400점대를 받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무대의 최소 씨의 무대가 생각 외의 혹평을 받습니다. 정통 트롯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건 알았지만 특히나 자신의 나이에 맞게 불렀음에도 이번 무대는 많이 아쉬웠다. 다만 이런 노래를 100년 가까이 된 노래를 선곡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예뻐 보였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점수는 45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왔었던 김준수 씨의 정말 힙합도 있고 락도 있고 별의별 장르가 다 섞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게 되면서 역시 실력파 가수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 방송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게 된 점수가 처음으로 500점을 넘긴 압도적인 539점을 받게 됐죠. 굉장히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아요. 모든 장르의 노래가 다 담겨 있었던 환상적인 무대였다 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앞무대 점수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니 충격적이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당시 때만 해도 김준수 씨가 연예인 판정단 점수 1위기 때문에 준결승전은 아주 무난하게 가고도 남겠다라는 평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을 일으킨 이가 바로 선공개된 곡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된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자이니까 노래 무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간드러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해석해버렸죠. 결국 윤명선 작곡가는 보이지 않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냐 아니면 소리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는 상당히 춤을 아주 잘 춘 무대였다. 감정으로 춤을 추니까 춤추듯 따라오는 소리와 긴장감이 훌륭했다. 청중을 홀려버린 무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게 된 점수가 555점. 또 한 번 최고 점수를 갱신하면서 무대를 뒤집어 엎었죠. 강문경 씨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건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야, 이렇게 또 한 번 준결승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전을 보이면서 11명 중에 무려 마스터가 2명이나 만점을 줬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준결승 2라운드,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위한 모든 초석, 특히 요번에는 마스터단의 점수가 6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이 관객평가단의 점수가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나태주 씨의 말에 공감이 됐지만, 그럼에도 결국 모든 무대가 준결승 진출자까지 결승까지 나오는 모든 무대가 사실 마스터단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됐다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애녹 가수를 응원하신 분들은 시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보여줬던 좋은 무대를 좀 더 잘 가다듬어서 필살적으로 막 누워서 댄스 브레이크도 하고 관객들의 호응도 이렇게 많이 끌어냈는데 평가는 박했습니다. 창작성이 뛰어났지만 비슷한 느낌의 무대였다. 새로운 레퍼토리와 독창성이 필요하다. 아쉬운 점을 말했지만 점수는 훨씬 더 아쉬웠습니다. 476점. 결국 애녹 씨가 굉장히 방출 후보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바로 진혜성 가수이죠.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성대결절 이후로 노래 부르기 어려웠다 라고 했지만 필살 무대를 위해서 갈고 닦아 나와 드디어 열창을 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진혜성 씨 무대 중에서 특히나 굉장히 고음이 폭발적이고 힘있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도한 꺾기보다 우직하게 부르는 이 모습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고 최고로 좋았다라는 마스터단의 이야기처럼 진혜성 씨는 568점이라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최고 1등 점수를 딱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진혜성 씨가 이렇게 높은 1등 점수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과 짧은 꿈에 불과했다. 김수찬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생각보다 역시나 적은 점수인 460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대기실에 홀로 남아서 굉장한 고민을 하는, 이러한 말을 박서진 씨가 했죠. 중간 투입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가선 절대로 안 된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야 한다. 중간 투입이라는 낙인에 대한 불안감, 이거 누가 줬습니까? 솔직히 이거 솔직히 그냥 제작진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당을 오로지 가수가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수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동안에도 박서진 씨는 생각에 잠겨 있어요. 참 웃긴 건, 제가 오늘 신유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신유 가수는 웃고 잘 먹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지만 박서진 씨는 굉장한 고민을 했다. 똑같은 중간 투입인데. 자, 결국 박서진 씨가 보여준 노래 무대 굉장히 절실함을 담은 만큼 마스터들에게 굉장한 극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확 지를 것 같았는데 속삭이며 마무리한 것이 굉장히 멋졌다. 극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진혜성 씨와 동점인 568점을 받게 되죠. 사실 엄청난 점수입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박서진 씨가 진짜 해냈구나. 진혜성 씨와 동점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 점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대에 등장한 환희 씨를 보고 정말 불공정하다면 이번에도 환희 씨가 이걸 엎어치고 1등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환희 씨 노래 무대 굉장히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는데 마스터들의 굉장한 칭찬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낮은 점수인 488점을 받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준결승, 결승에 가면서 연예인 판정단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고 있구나. 환희 씨는 이전 무대와 똑같이 노래를 잘했거든요. 환희 씨를 응원한 가수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환희 씨가 어디 그전 무대 1등 했던 무대보다 이번 무대가 못했나요?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느냐? 환희 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니까 분명히 이 점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잖아요. 그러니 환희 가수와 팬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였습니다. 제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신유 가수의 이번 불공정함을 정말 많이 꼬집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와,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신유 가수가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번 무대도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유 가수에게 그냥 꽉꽉 눌러 잘 불렀다라는 심플한 심사평이 있었을 뿐, 그 다음에 신유 가수의 노래 점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81점. 와, 전 처음에 이 점수를 보고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줄 수 있나?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됐는지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신명나는 무대를 불렀던 신승태 씨의 노래 무대. 뭐 알다시피 최종 연예인 판정단 점수 기준으로 압도적인 1등 점수를 받죠. 근데 그것도 앞서 1등 했던 신유 가수의 점수와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적은 차이죠. 그래서 신승태 씨가 1등을 했습니까, 여러분? 최종 점수에서?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최종 점수와 방출자 발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호 씨가 예측했었던 점수가 딱 들어맞았죠. 1의 오차도 없이 결국 제 예상대로 모든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강문경 씨가 최종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하니까 기분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순위가 결정이 됐죠. 1위에 강문경, 2위에 신승태, 3위에 환희, 4위에 진혜성, 5위에 김준수, 6위에 신유입니다. 신유의 점수, 이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 보세요, 여러분. 점수 10점입니다. 10점. 대국민 투표 점수 꼴등이에요. 이런 가수가 6위로 진출을 했다라는 건 압도적인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순위로 보면요, 신유 가수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탑5, 탑4 안에 들어갑니다. 탑4. 근데 대국민 투표는 10점이라는 거, 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김수찬 씨가 7위, 박서진 씨가 공동 7위, 최소호 씨가 9위.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 가수가 탈락할 것처럼 노출을 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에녹 가수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재하, 노지훈, 김경민, 나태주 네 사람이 최종 탈락을 했다. 자, 재하 씨가 왜 탈락했어야 할까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하 씨의 점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재하 씨의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가 140점입니다. 대국민 응원투표 1등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 연예인 판정단의 1, 2라운드 총점이 506점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 판정단 점수가 낮았느냐? 아, 관객평가단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니 이 국민 판정단 점수도 157점, 신유 가수의 145점보다 재하 씨의 가수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신유 가수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재하 가수의 팬도 아닙니다만 누누이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두 사람이 300점 차이가 나고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가 꼴찌와 1등인데 국민 판정단 점수도 재하가 앞섰지만 재하는 탈락, 신유 가수는 9명 중에 10명 중에 10위 꼴등도 아니고 무려 6위의 성적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프로그램이 맞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 조회수로 그만 좀 얘기해라.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가 아니다. 저는 한 번도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팩트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다는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특정 팬들이 스밍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조회수가 유독 높다.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진혜성, 박서진, 김수찬 세 사람이 함께 나온 무대 풀버전 영상이 3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한 300만 회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팬덤이 크다 하더라도요, 수십만, 수백만 회의 조회수. 가령 예를 들면 진혜성 씨의 노래 무대가 83만 회를 기록하고 강문경 씨의 망모가 69만 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박서진 씨의 모정이 80만 회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유튜브 조회수 탑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조회수, 팬덤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유튜브라는 건 중복적인 조회수를 AI,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팬들만이 시청했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팬들만이 아니라 많은 현역강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또 팬분들과 함께 유입되는 새로운 신규 시청자들까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7명 판정단에게 만점 점수를 받은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혹자들은 박서진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 아니냐. 아, 박서진 씨 팬덤이 크니까 당연히 대국민 투표도 1등하고 박서진 씨의 팬덤이 크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 거 아니냐. 팬덤의 규모만으로 어떻게 승부를 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할까요? 노래 실력? 그렇다면 저 20명도 채 안 되는 마스터단에게 그 모든 걸 판단을 맡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또 마스터단이 특정으로 밀어주는 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노지훈 씨가 노래를 못하지 않지만 3.3만 회라는 정말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거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사실상 이 박서진 씨의 비하인드 영상이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낙하산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대본을 일일이 전지에 쓰고 하지 않냐.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가사 같은 것을 큰 전지에 써서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음절을 끊고 어디에서 내가 음절을 폭발시키고 늘 이렇게 연습을 한다. 연습 노하우가 뭐냐? 이러한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자신이 노래를 불렀던 것 중에서 뭐라고 하죠? 익혔던 글을 떠올리고 아, 그때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불렀었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손수 자기가 적은 이 대자보와 같은 이렇게 크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가사를 적고서 노래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무대가 이제 태진아님의 가버린 사랑 노래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박서진 씨가 이런 노래를 지금 이건 뭐 다른 노래 가사지만 그만큼 애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모정 노래를 부를 때도 엄청나게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10% 정도의 힘을 주고 여기에선 20% 정도의 힘을 주고 여기에서는 좀 살살 말하고 부드럽게 부르고 섬세하게 부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부르고 힘있게 부르고 이런 내용들이 음절마다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애써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장구만 칠 줄 안다. 장구를 치는 광대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마음의 상처였던 박서진 씨가 현역 가왕에 등장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결 상대가 강문경 씨, 호랑인데 내가 사자가 되어야 잡아먹지 않겠냐. 이렇게 가사를 적으면서 하나하나 손글씨로.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핸드폰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고 계속 반복하거나 할 겁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가 나이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성을 들여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리허설 날도 나레이션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구는 타고난 것과 천재성을 가지고 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노래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심과 많은 바램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지, 에녹 씨에게 가감없이 조언을 구하는 이런 배우는 자세까지. 박서진 씨가 함께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라고 비판받는 신유 가수와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아닐까요? 이런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오죽했으면 제작진도 따로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걸 올려놨을까요? 이게 비하인드 단독 공개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뒤에 있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진혜성 씨는 또 어떤가요? 이것도 사실 만뷰밖에 나오지 않은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진혜성 씨가 탈락하고 나서 외인 구단으로 부활을 하여 단체전 무대를 가질 때에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던 인터뷰 영상입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팀원들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혜성 씨도 박서진 씨와 더불어서 사실상 현역가왕의 팬덤으로 승부를 보는 가수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팬덤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팬덤이 클 수 있었던 건 이 두 사람이 현역가왕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더라는 방증 아닙니까? 동생들의 얼굴도 못 볼 것 같다. 내가 만약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난관이 많았다. 그리고 울컥하는 느낌도 들었다. 꼭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도 걱정을 했다. 이 듀엣전에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꼈다라고 해요. 심사위원님들이 대본에 실수도 많이 안다. 어떻게 부르는지 안다. 최대한 정통트럽답게 부르고 싶었다. 점수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점수를 보니 심사위원분들이 아니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대였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혜성 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렇게 무대를 못했었던 걸까? 아니면 뭐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 결과 동생 얼굴을 보기도 좀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혜성 씨가 얼마나 칼을 갈면서 결승전 진출 무대를 준비했겠습니까? 박서진 씨도 사실 최근에 등장하는 살림남 자신의 속 사정을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었다. 뒤늦게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남겨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갔었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식을 키우며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뭐 바쁘기 때문에 못 가신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박서진 씨도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졸업식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실 정도로 바빴다는 얘기예요. 이런 박서진 씨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 현역가왕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군면제 사건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학창시절 급식비, 교복비도 못 냈던 적이 있었다라는 또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서진 씨가 모교에 방문을 했었고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급식비와 수학 여행비도 못 내고 교복도 못 맞출 때 누군가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그걸 돌려주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박서진 씨와 진혜성 씨가 또 굉장한 우정을 자랑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죠.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혜성 씨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집에 살 때 박서진 씨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줬고 그만큼 두 사람이 의지했었던 과거에 힘들었던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박서진 씨와 승부를 벌이게 되면 진혜성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오히려 박서진 씨는 나는 하차를 선언하겠다. 이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박서진 씨가 요번에 이 7면 판정단 만점 전수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된 게 제가 방금 함께 말씀드렸던 진혜성 씨 무대 되겠습니다. 두 사람 다 고음을 폭발시키는 열창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이 예고편 썸네일입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자 제작진에서 요렇게
썸네일을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에 굳이 9명을 합격시키고 10명이 진출해야 되는 판정 결과에서 5명의 방출 후보를 만들어 1명만은 올리는 시청률 확보를 위한 꼼수. 둘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기사에 거론된 만점자가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이 그 정도 점수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싶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시청률에 의해 두 사람이 탈락의 위기를 겪고 또 겪어왔습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정말 꽃을 필 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실력과 노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엄청난 불공정한 편파 판정과 황당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낚시들이 난무할까 벌써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비단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언론사에서도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추락이라는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역가왕이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결승전 무대로 갈수록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공정함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실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빗발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사에는 전혀 다릅니다. 현역가왕2의 막장 결승전, 과연 직행하는 9명은 누구인가? 아시다시피 이 9명 선정이 되고 나서 나머지 1명이 추가 합격으로 최종 탑10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준결승전이 400점에 걸린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이었다고 한다면 2라운드 막장전은 860점 그리고 대국민 투표 140점의 총합이 결국 상위 9명이 직행을 하고 나머지 5명이 방출 후보에 놓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 방출 후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4명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1명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수가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이 참 많고요. 특히나 이 막장전 역시 신동엽 씨가 가수로 사는 게 쉽지 않겠다. 가수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가수들이 너무 힘든 것 같다. 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무대에 대해서는 그 가수들에게 남진 서른도 선배님도 그 나이 때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는지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신동엽 씨 이런 멘트 때문에 보는 게 아니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내 가수의 순위가 어떻게 점수를 받고 결정이 되느냐가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연예인 판정단이 한 명당 55점, 총 605점을 갖고 있고 국민 판정단이 한 명당 1점씩 255점, 총 860점이 걸린 2라운드 막장전. 여전히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255점이고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605점입니다. 그러니 사실 대국민 투표 140점이 추가된다라는 게 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이 반전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많은 분들에게 아이러니함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충격의 방출 후보들에 대하여 현역가왕 준결승전에서는 환희 가수가 1위에 등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부분이죠? 1위와 꼴등의 점수 차이가 무려 250점이나 납니다. 이거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김경민 씨는 사실상 탈락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희 가수가 탑10 안에 선정된다라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 환희 가수가 1위로 진출을 하느냐라는 거죠. 1위 진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바라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국민 투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희의 순위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특히 방청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이 막장전 역시 결국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중에서 신승태 씨가 고인이 된 송대관님의 네 박자를 재해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송대관님이 나훈아 선생님이 빈소에 조화를 보내서 애도를 보냈고 정말 많은 가수들과 정말 많은 선후배들이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여 다 같이 해뜰 날을 열창하면서 송대관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대관님의 노래 무대가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참 공교롭게도 신승태 씨가 송대관님의 이 영면에 든 모습을 보고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노래를 선택했는데 고인의 노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박자가 지금 신승태 씨의 팬분들만이 아니라 송대관님을 보낸 많은 국민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 역시 물 만났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안 그래도 기존 국악 트롯을 맛깔나게 불렀던 신승태 씨인데 연예인 판정단에게도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신승태 씨가 사실 논란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실수가 있었죠. 그 앞 무대에서.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큰 언급 없이 지금까지 쭉 진출을 했고 탑10 안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승태 씨가 안 그래도 고인의 어떤 명복을 기리는 마음으로도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이건 뭐 이미 녹화가 됐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무대가 정말 엄청나야 할 겁니다. 근데 엄청났다라는 평이 많아요. 지금 보면 꽹가리를 들고 막 엄청난 자신만의 새로운 네 박자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1대1 장르 대첩에서 5위를 기록한 신승태 씨가 제가 원래 꽹가리를 치던 상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의 무대 꽹가리를 들고 나온 거죠. 이건 마치 박서진 씨의 장구와도 비슷한 필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린 꽹가리 연주를 해서 파워풀하게 네 박자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송대관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무대를 보면서 눈물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바로 강문경 씨와 신승태 씨가 준결승 빅매치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빅매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가 공개가 된다. 상위권 굳히기를 위해 2라운드 막장전에서 필사의 무대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서른도 마스터의 눈물을 터뜨렸고 레전드로 불린 망모에 이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모에 이어 또 한 번 여성 가수의 빙의했다. 빙의가 뭡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딱 몸에 씌이는 거잖아요. 귀신이 씌인 것처럼 강문경 씨가 이제 또 한 번 여자 가수로 빙의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여자 가수를 선곡하여 1대 장르 대첩에서 2위에 올랐었기 때문에 원곡 그대로 내가 여자가 되어보자 라는 다짐을 전하면서 손끝 포인트까지 살리며 강문경 씨가 여자로서의 노래 무대를 펼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승태 씨는 오히려 고인이 된 송대관님의 네 박자를 꽹가리를 치며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강문경 씨의 여자이니까 노래 무대가 선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뭐 이 선공개된 무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표정부터 손짓까지 정말 여자 가수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렇게 완전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굉장한 가성과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노래 무대를 선보이다 보니 이 노래 무대가 공개된 지가 한 8시간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댓글이 뭐 1300개예요. 사실상 강문경 씨가 승리를 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느낌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 굉장히 공교로운 얘기가 들려옵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잖아요. 이 최종 관문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투표 점수 140점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5명의 방출 후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4명이 탈락하는데 5명의 방출 후보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의 방출 후보가 결국 다시 추가 합격을 통해서 분명히 결승 라운드를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그 5명 방출 후보 중에 1명을 우겨 넣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끝까지 폭등 유지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이번 결승 진출자 최종 발표를 안 하던가, 제가 볼 땐 안 하던가, 아니면 하게 되더라도 방송이 거의 끝나기 마지막 직전에 가서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강문경, 신승태 준결승 빅매치가 예고가 됐잖아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무대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 방청객분들의 증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신승태 씨의 노래 무대는 선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선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가 8시간 만에 수십만 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최하 점수를 받는, 최하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860점입니다, 여러분. 860점이면요. 앞에 무대 정말 웬만해서 평균 점수만 받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막장전 무대로 완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배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만약 적게 받게 된다? 이거 결승 진출 장담을 할 수 없고요. 결승 진출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면 최종 생방송을 앞둔 마지막 점수, 마스터단과 관객평가단과 대국민 투표가 합산된 마지막 점수의 순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 가수 역시 이번 막장전에서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 가수가 애당초 결승 무대 진출이 된다라고 스포일러가 계속 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특히 신유 가수의 팬카페에서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터졌는데,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100% 진출했습니다. 신유 가수는 탑10 안에 들어서 100% 진출을 했는데, 신유 가수의 1라운드 성적도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2라운드 막장전은 더 엄청나다고 이 방청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현역가왕의 제작진과 이 마스터단의 신유 가수에 대한 이 특혜 아닌 특혜들이 결국에는 골마 터지는 순간이 이 준결승전 2라운드 막장전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승 무대 생방송을 빼고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생방송 2라운드 무대 생방송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유 가수의 성적은요,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어야 하는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 신유 가수의 점수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순위 변동은 좀 있었지만 그 점수를 빼놓고 생각해 본다면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 점수는 엄청 났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MBN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현실적으로 이것이 공정하게 나온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신유 가수와 진혜성 씨의 순위 차이는 몇 계단 차이가 나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80만 회와 7.3만 회. 박서진 씨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승리했던 강문경 씨의 이 막모, 물론 이 강문경 씨의 막모는 사실 진혜성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80만 회 대 6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문경 씨가 역시나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글쎄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는 또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의 노래의 무대 조회수는 72만 회나 기록을 했습니다만